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예고하면서 피난처 도시 정책을 두고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파일을 전면 공개하도록 법무부에 강제하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선거 중지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지만 공고만 나간 채 후속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영리기관 르네상스가 내년 1월 31일까지 뉴욕 한인 식료품 업소들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한 푸드스탬프 긴급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적용되는 연방주택용 태양광 세액공제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되살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술이 공개되면서 윤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난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를 대상으로 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피난처 도시 정책을 두고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수배범이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안전망 논란이 커졌고, 반대로 연방법원은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를 제한하는 뉴욕시 법원 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뉴욕시 단속을 본격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담당 조정관 이른바 국경차르 톰 호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뉴욕시가 피난처 도시인 만큼 단속 인력을 다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시는 피난처 도시이고 거리에서 매일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조치의 일환으로 뉴욕시 거리에 더 많은 이민 단속 요원들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머는 이미 일부 단속팀이 뉴욕에 배치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맘다니 당선인 측은 뉴욕의 이민자 300만 명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고 피난처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다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는 세 나라와 뉴욕시에서 동시에 수배 중이던 국제 사기범이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BS가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팔찌를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유와 얼굴 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했고, 해당 남성은 ICE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가 지난해 데이비드 베컴 아담이라는 가명으로 뉴욕주 면허를 신청했을 때 국제 수배 정보가 DMV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편 뉴욕주는 이민자 보호 정책에서는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뉴욕주 법원 보호법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20년 제정된 이 법은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는 한 ICE 요원이 법원 안팎에서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오가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누구나 두려움 없이 정의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이 이민자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원 출입 시 무기와 금지 물품 검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법원 주변에서의 체포가 요원과 일반인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연방이민 단속 강화와 이민자 보호 확대가 충돌하는 가운데 뉴욕이 미국 이민 정책의 핵심 갈등 축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연방의회가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면 공개하도록 법무부에 강제하는 법안을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앱스타인 사건과 자신을 연관짓는 것은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공개적으로 자료 공개를 반대해왔던 만큼 이번 표결은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의회가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을 상하원 모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찬성 427대 1, 상원은 이견 없이 만장일치였습니다. 이 법안은 법무부의 앱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 사건 관련 모든 비기밀 문서, 수사 기록, 이메일을 30일 안에 공개하도록 강제합니다. 본회의 직후 방청석에 있던 피해 생존자들은 기립박수로 환호했고 의원들도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 약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앱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허구라고 반대하며 공개를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층이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공화당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공격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법안 처리 직전 여론 악화로 입장을 바꿔 공화당의 찬성표를 지시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대규모 이탈표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토마스 매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지지층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며 공화당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앱스틴 사건 피해자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투표를 약속했던 피해자 존슨은 대통령이 파일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음모라고 규정하며 약속을 뒤집은 순간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샬린 로션은 세상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지만 피해자인 우리에게 진실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즉각적인 문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앱스타인과 사교적 교류를 했다는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의 접촉, 앱스타인 측 인물들과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의혹 등이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문서 공개가 현실화되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이름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앱스타인 사건 파일 공개는 단순 성범죄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권력층 전체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이번 법안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한 여론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며 파일 공개 후 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32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사실상 불능 상태입니다. 어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선거 중지 상태를 인정했지만 갈등의 출발점인 긴급 이사회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오늘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지만 공고만 나간 채 후속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32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파행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2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현재 선거가 사실상 중지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논란의 중심이 된 긴급 이사회 결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선관위원장을 견책하고 위원장과 이사직위 해임을 의결했으며 출마 자격 요건인 2년 이상 이사 봉사 조항은 2번이 아닌 33대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긴급 이사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이 센시티브한 토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님들을 초대를 한 이사님들이 이제 그 과반수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들은 나가주십시오. 만약에 정 싫으시다면 저희가 이사회를 다른 데로 가죠. 저는 이 시점에서 이사장을 그만두는 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고 매번 이사회마다 다 해놓고 또 해야 되고 뭐 다시 얘기해야 되고 이런 이 이사회를 폐합시다. 오늘 이사회 저한테 인포메이션 미리 주지 않았고요. 예, 잠깐만요. 네, 이것으로서
이 사회를 일단 폐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네, 저는 미리 회의가 진행 이상 일각에서는 자문 변호사의 발언에 따라 이사회가 움직일 수 있는지, 이사장이 회의를 폐회한 뒤에 진행된 의결이 과연 유효한지, 이사회 비공개 진행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선관위는 출마 요건인 2년 이상 이사 봉사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고, 선관위원장 해임 여부 논의는 이번 주 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삭제가 된 출마 요건은 다음 주 월요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이사회에서 다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결정 지연이 선거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인 절차가 모두 멈춰선 상황에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2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 파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뉴욕 한인 식료품 업소들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비영리 기관 레네상스는 내년 1월 31일까지 푸드스탬프 긴급 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최근 셧다운으로 스냅프 지급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은 한인 업소들을 돕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최근 스냅프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르네상스가 내년 1월 31일까지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푸드스탬프 긴급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스냅 지급이 일시 중단되며 타격을 입은 한인 식료품 업소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긴급대출은 최대 5만 달러, 고정금리 3%, 대출기간 5년, 그리고 첫 3개월은 이자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대상은 뉴욕시 5개 보로 내에서 스냅을 취급하는 식품 기반 사업체로 합법적 체류 신분이어야 하고 사업주 지분 2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용 점수는 600점 이상, 사업 자산에 대한 UCC 설정 및 개인 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의 정부 발급 신분증과 USDA 스냅 승인서, 최근 3개월간의 스냅 매출 은행 명세서, 사업 세금 보고서, 임대 계약서 사본, 사업주 크레딧 리포트 등입니다. 지원금은 순수 사업 목적을 위한 운영 자금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스냅을 받으시는 그로서리 기반 사업체들이 그 매출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실 걸로 예상이 되어서 도와드리는 걸로 계획을 잡고 많은 한인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금 확보된 것에 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종에 관계없이 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스냅을 얼마나 매출에서 퍼센티지가 차지하고 그런 것들을 먼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된 배경에는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외에도 스냅 제도 자체의 전면 강화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스냅 수혜자 전체에게 재가입 절차를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의 6개월 재인증보다 훨씬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인데 연방농무부의 브룩 롤린스 장관은 모든 수혜자가 실제 취약 계층인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전면 재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간 예산만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스냅 프로그램은 미 전국 4,200만 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의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사망자 18만 6천 명이 여전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해당 방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300만 명 이상이 스냅에서 제외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근로 가능 성인의 조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근로 요건 적용 연령이 54세에서 64세로 확대됐고 자녀 돌봄 면제 기준도 18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34년 사이 추가로 110만 명이 스냅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한인 업소들의 매출 기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에 적용되는 연방주택용 태양광 30% 세액 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세금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식비 부족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올겨울 한파가 닥칠 경우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태양광이 대체 에너지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틀란타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지아주 전역에서는 요즘 태양광 설치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택용 태양광 30% 세액 공제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혜택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 통과로 연말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주민들은 세금 혜택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설치 작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설치 업체들은 지금 남은 일정은 토요일까지 누가 더 일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공 일정이 가득 찼고 연장 근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지아 파워는 7월 이후 신규 태양광 전력망 연결 신청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불안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보조금 철회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 무상 태양광 보급을 위해 배정됐던 70억 달러 연방 보조금도 전액 취소됐습니다. 전국 태양광 산업협회는 세액 공제가 유지가 됐다면 2030년 설치 규모가 33% 늘었을 것이라며 내년 이후 수요 급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생활비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로빈후드 재단과 컬럼비아대 조사에서 뉴욕 성인의 36%가 식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19%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42%가 식비를 충당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팬데믹 전 34%에서 크게 오른 비율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뉴욕시 식료품 가격이 무려 33% 상승한 데다 물가와 주거비까지 오르면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간소득층까지 식비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로별 차이도 뚜렷합니다. 브롱스가 47%로 식비 부족을 가장 많이 겪었고 퀸즈는 35%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AI 경쟁 속에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난 것도 전력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전력 안정성 공사는 지난 겨울 이후 최대 전력 수요가 20기가와트, 약 2.5%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늘어난 전력 공급은 10기가와트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전력 안정성 공사는 평년 기온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혹한이 광범위하게 이어질 경우 뉴 잉글랜드와 서부, 텍사스, 남동부 지역에서 전력 부족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간헐적 전력 비중이 증가한 것도 일부 지역 전력망 안정성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전기 요금이 2자릿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태양광 세제 혜택 종료,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식비 부족, AI 확산이 불러온 전력난 우려까지 미국의 에너지와 생활 기반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 되살려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홍보하는 한 미국 스타트업의 기술이 공개되면서 윤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영상만으로 고인의 모습을 복원해낼 뿐만 아니라 고인과 평생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 회사의 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AI 스타트업 회사 투웨이가 고인의 모습을 디지털 아바타로 재현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앱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AI 기술을 이용해 고인을 복원해내는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습니다. 투웨이는 약 3분짜리 영상을 기반으로 고인의 외형과 목소리를 모방한 AI 아바타를 생성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웨이 회사 공동 창립자이자 배우인 켈리 머시는 최근 소셜미디어 X에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문구와 함께 홍보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임신한 여성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을 아바타로 불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여성, 그리고 성장한 손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할머니 아바타의 모습이 등장하며 3분이 영원히 될 수 있다는 문구로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해당 앱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곧바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가장 어두운 방식의 기술 활용이다, 슬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비인간적인 발상이다라는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 몇 분의 영상만으로 고인의 성격과 표현, 가치관까지 재현할 수 있는지 윤리적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떠난 가족에 대해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가족들에게 이들을 소개할 수 있는 새로운 추모 방식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애도와 추모 문화에서도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고인의 초상권과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 순례객들을 태운 버스가 유조차와 충돌해 일가족 3대 18명이 한날 한시에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은퇴한 철도 직원 나시루딘 샤이크가 아내와 아들, 3딸, 손주 10명을 이끌고 성지 순례에 나섰다가 일가족이 모두 숨졌습니다. 손주 가운데 9명은 2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였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17일 새벽 1시 30분쯤 인도인 순례객 등 46명을 태운 버스가 디젤유를 실은 유조차와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후 버스에 불이 붙어 승객들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고 이 버스에서만 4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지 인도 공간이 사우디 당국과 협력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텔랑가나 주지사도 피해 가족들과 함께하겠다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000 관세 리베이트 제안에 대해 국가 부채 급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원을 중간 소득층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38조 달러에 육박한 국가 부채 상황을 고려해 관세 수입을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시 홀리 상원 의원은 성인과 부양자녀 1인당 최소 $600를 지급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하며 관세로 생긴 재원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올해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비당파 재정감시단체는 1인당 $2,000 지급 시 연간 6천억 달러, 10년간 6조 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수익이 국가 경제와 제조업 투자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제 알림 소리 없이 조용히 보내기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은 18일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통해 조용히 보내기 기능을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알람 설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푸시 알림이나 소리 진동 없이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채팅방 입력창에서 메시지를 입력한 뒤 전송 버튼을 길게 눌러 조용히 보내기를 선택하면 되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낼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알림 소리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즐겨찾기에 추가한 채팅방만 따로 모아놓고 볼 수 있는 즐겨찾기 채팅방 폴더도 함께 추가됐습니다. 이용자는 설정에서 이 폴더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즐겨찾기에 등록된 채팅방에는 별표 표시가 붙습니다. 미국 대학의 외국인 신입생이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교육원 조사에 따르면 올가을 미국 대학 825곳에서 외국인 신입생 수가 지난해보다 17% 감소했습니다. 비자 취득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고 여행 제한과 미국 내 반이민 분위기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 시위 연루 의혹 등을 이유로 학생 비자를 대거 취소하면서 8월 한 달 동안 6,0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7월 인도와 중국 유학생 입국은 각각 46%, 26%가 줄었습니다. 유학생 감소는 대학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보통 장학금 없이 학비를 전액 부담하는데 교육단체는 신규 유학생 감소로 약 11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학생을 줄이면 미국 대학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 수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